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리스 2022에서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이제 Is Out of Distribution Runnable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논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슈퍼와이즈 러닝에 대한 기존 모델들의 학습 가능성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공유한다는 가정을 요구하였는데 리얼워드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가정 위반하는 OOD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상 탐지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OOD 데이터에 대한 탐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시도와는 별개로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OOD 디텍션에 대해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는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으로서 Probably Approximatory Correct이라고 해서 줄여서 PAC 러닝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 PAC 뜻 자체는 이제 모델의 예측이 적절한 결과는 이제 아마도 대략적 올바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이 PAC 런업을 하다는 것은 이제 유연한 트레인 샘플로부터 최적의 가설을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도 학습에서는 PLC 러너블에 대한 조건과 달리 OOD 딕테이션에 사용되는 트레인 샘플에는 이제 OOD 데이터 부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OOD 딕테이션에 대해서는 PLC 러너블을 하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추가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도메인 공간과 가설 공간이라는 개념을 PLC로는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공간은 이제 데이터의 일부 분포로 구성되어진 공간이고 가설 공간은 이제 도메인 공간의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구성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에서는 각 공간의 분포가 PLC 러너블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였지만 뒤에서 이제 이 설명하겠지만 OOD 디텍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 스페이스와 그 가설 공간의 분포가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어떤 스페이스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PC 런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논문은 이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메인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OOD 디텍션이 PC 런업을 한가에 대한 질문은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도메인 공간과 가설 공간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에 대해 OOD 디텍션에 대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논문은 먼저 OOD 디텍션에 대한 필요 조건을 정립하고 반대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공간에서 OOD 디텍션은 학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고 반대로 논문은 이 대부분의 공간에서 불가능한 것과 별개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공간에서 OOD 디텍션이 학습 가능한 경우에 대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도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고 이를 기반으로 논문은 이제 대표적인 OOD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지원을 하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논문 이제 프로포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좀 이에 대해서 이론 및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제 다른 인공지능 학습 논문들과 좀 다르게 이제 OOD 탐지에 대한 학습 가능성에 대한 이론들을 나열하는 받고 이제 부록에서는 그에 대해 증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증명에 대해서 모두 다루게 되면 좀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제 관점에서 논문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OOD 디텍션이 좀 런어블한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파이브. 네, 빨간색 뭐지? 그래서 이제 어 빨간 레이저 뭐지? 잠시만. 이 레이저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논문의 이론들을 보기 전에 논문의 필수 개념인 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차원의 실수 공간에 피처 스페이스 X가 있고 KD 라벨로 구성된 라벨 스페이스 Y가 있으면은 X와 Y의 합동 분포는 이제 ID 분포가 됩니다. 반면 피처 스페이스는 이제 X나 Y에 포함되지 않은 라벨일 때나 이제 X와 Y의 합동 분포는 이제 OOD 분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경우 OOD 디텍션 알고리즘들은 ID 분포로부터 이제 I에 대한 데이터에서 이제 학습을 수행하고 테스트에서는 이제 ID 분포와 OOD 분포의 혼합 분포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OOD 디텍션 알고리즘의 문제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ID 분포에 대해 II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에 훈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이때 ID 분포에서 추출된 관측에 대해서는 분류기는 올바른 클래스를 이제 수행하고 OOD 분포에서 추출된 관측 값에 대해서는 OOD 데이터로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OOD 디텍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OOD 클래스를 하나로 하여 이제 K 플러스 1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임의의 ID 분포와 OOD 분포가 혼합된 합동 분포로 구성된 집합을 도메인 스페이스로 하였는데 도메인 공간은 분포에 대한 표현과 달리 스크립트체 형식의 D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메인 스페이스고 합동 분포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표현이고 이제 다음은 이제 가설 공간과 점수 함수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가설 공간은 X에 대한 라벨을 매핑하는 함수들로 구성된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 점수 함수 공간은 이제 1차원의 그 실수로 매핑하는 이제 이 부분인데 1차원의 실수로 매핑하는 함수들로 구성된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점수 공간은 인베딩 값 또는 소프트팩스를 통해서 추출된 그 분류에 대한 확률 값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로스와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로스 함수로 보시면 되는데 두 입력값이 같은 경우에만 이제 0이고 아닌 경우에는 오차를 보이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로스가 정의된 경우 이제 모든 가설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위험은 다음과 같이 모든 가설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ID 분포와 OOD 데이터의 그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 알파 값에 의해 ID 분포에 대한 위험과 OOD 분포에 대한 위험을 계산한 알파 리스크를 통해 위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된 위험을 기반으로 이제 러너빌리티를 증명하게 되는데 이 유한한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의 위험을 갖는 가설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가능성에 대해 이제 부가적으로 샘플 크기 증가에 따라 근사도 좋아진다고 하며 이를 달성하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컨시스턴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된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OOD 디텍션에 대한 학습 가능하다는 개념을 레이저를 어떻게 끄지? 꺼졌네. 정의된 개념을 기반으로 OOD 디텍션에 대한 학습 가능하다는 개념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가설 공간에 대한 합집합에 대해서 선택하는 알고리즘 A가 있을 때 데이터 샘플이 증가할수록 알고리즘 위험이 전체 가설에 대한 최소의 위험 사이의 오차가 이제 데이터 샘플의 증가에 따라 줄어들게 되면은 이를 OOD 디텍션에서 러너블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OOD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문제를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알파 리스크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 이제 좀 강한 러너빌리티를 가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 이유가 이제 OOD 디텍션이 불균형 이제 사전 미지 공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식을 완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디피니션 일에 대한 이제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알파 리스크에 대해서 이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은 OOD 디텍션에 대해서 강하게 학습 가능하다라는 표현하고 이제 데피니션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뒤에서 나올 이론에 따르면은 이게 이 DXY가 그 사전 미지의 공간일 경우에 OOD 디텍션에 대한 이제 강한 학습 가능성은 학습 가능성과 동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따르게 되면은 학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최종적인 이론적인 목표는 OD 데이터와 ID 데이터의 분포가 탐지에 대한 런어블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면 그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미지의 공간에서 이제 학습 가능한 경우에 대한 이론적인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도메인 공간 내에 임의의 분포가 있을 경우에 이 분포가 이제 ID 분포와 OD 분포의 혼합 분포라고 할 때 사전 미지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논문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먼저 도메인 공간에 부분 집합이 존재할 경우에 이제 해당 부분 집합은 사전 미지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도메인 공간이 사전 미지의 공간일 경우에는 이제 정의 1과 2는 동등하게 보면서 도메인 공간에서 OOD 디텍션이 강하게 학습 가능하면 부분 집합에서도 강하게 학습 가능하며 반대도 가능하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의 1과 2가 동등하다는 말은 이제 사전 미지 공간에서는 강한 학습 가능성을 학습 가능성으로서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제 5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사전 미지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도메인 분포로 구성된 분포를 이제 싱글 디스트리뷰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반면 이제 모든 분포를 포함하는 공간을 이제 토탈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제 분리된 ID 분포와 OD 분포가 겹치지 않는 모든 분포들로 구성된 이제 공간을 이제 분리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또 이 스페이스에 속한 모든 ID 분포 개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이제 픽트 ID 디스트리뷰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도 공간은 데이터의 분포를 밀도 함수를 통해 표현한 공간입니다. 이 각 대표 공간들은 이제 현실 공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스타일이 명확하게 이제 이미지마다 다를 경우에는 이제 분리된 공간으로서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이 유한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네 번째 피니트 아이디 디스토리션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발표에서는 이제 밀도 공간의 개념에서는 좀 관련 개념들이 좀 척도나 이런 제가 잘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제하고 이 네 개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사전 뭐지? 네, 그 앞에서 설명드린 사전 미지 공간들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제 모두 학습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오버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위험의 하한이 이제 위험의 하한과 이제 위험의 그 자체가 이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학습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버랩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제 ID 데이터와 OOD 데이터 사이에 오버랩이 발생된 경우에는 학습 가능하지 못한다고 봤고 반대로 이제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론을 통해서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섹션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성에 대한 이제 증명 이전에 먼저 단일 분포 공간에 학습 가능한 필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디션 1은 이제 그 전체 분포에 대한 최소 위험이 이제 ID 및 OOD 각 분포에서의 위험들의 합과 같다는 성현 조건을 의미하는데 이때 도메인 공간이 단일 공간일 경우에는 OD 딕테이션을 이제 런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이제 논문의 부록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는데 ID 데이터와 OOD 데이터 사이의 분포가 오버랩된 경우에 대한 정의가 이제 디피니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처럼 ID 데이터와 OOD 데이터의 분포는 이제 오버랩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오버랩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게 하고 또 이제 ID에 대한 위험 점수와 이제 OOD에 대한 위험 점수의 하한이 동시에 0이면 이제 컨디션 1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디텍션이 런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게 단일 스페이스에 대한 그 학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확장해가지고 토탈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OOD 디텍션도 오버랩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비정확한 가설 공간에 대해서는 런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제 띠에롬 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버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학습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문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불가능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가설 공간이 OOD 데이터에 대해 분리된 경우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어도 OOD로 디텍션 하도록 매핑하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이 돼 있을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OOD 데이터로 디텍션 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이상의 가설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가설 공간에서 만족될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VC 차원이 유한하고 X에 대해서는 Y로 매핑하는 집합의 크기가 무한할 경우에 이제 분리된 공간이더라도 그 가설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학습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VC 차원, 유한한 VC 차원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러너빌리티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에 반해 이제 OOD 디텍션에 대해서는 러너블 하지 못하게 되는 조건으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표적인 공간에서 OOD 디텍션이 러너블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논문은 여기서부터 학습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분리된 공간에서 K가 1일 때 학습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K가 1일 경우는 이제 그 ID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한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치 단지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X에서 Y로 매핑하는 집합의 크기가 무한할 경우에 분리된 공간은 학습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이제 기존 접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유한한 X에 대해서 가정 1이 성립될 경우에 ID로 매핑하는 상수함수와 OOD로 매핑하는 상수함수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한 경우에 전체 가설 공간에서 OOD로 매핑하는 함수를 제외한 집합이 가설 공간에 대해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런업을 하다고 합니다. 이는 OOD로 매핑하는 상수함수를 제외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OOD로 감지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에 얻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이제 다양한 가설 공간에서 만족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가설 공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가설 공간에는 이제 거의 모든 가설 공간들이 포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많은 가설 공간들을 모델이 반영하기 위해서 더 큰 모델이 OOD 디텍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제 K가 1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오픈셋 러닝 같이 ID 데이터의 클래스도 분류함과 동시에 OOD 디텍션을 수행해야 되는 K가 1보다 큰 경우로 이제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ID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함과 동시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 먼저 ID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함과 동시에 이진 분류 모델은 ID로 분류하고 아닌 경우에는 K 플러스 1로 분류하는 모든 가설 함수로 이루어진 가설 공간을 내에서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된 공간에서는 이제 OOD 디텍션을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실함수의 추가적인 좀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Y1, Y2는 이제 ID 라벨 공간에서 추출된 값이고 K 플러스 1과 K 플러스는 이제 OOD에 대한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 OOD에 대한 라벨과 ID 사이의 로스 값과 이 ID 데이터 사이의 그 로스 값은 이제 항상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7에서는 그 유한한 데이터에서 이제 OOD로 매핑하는 상수 가설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제외를 하면서 컨디션 1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족할 경우에 K가 1보다 큰 분리된 공간에서 OOD 학습은 가능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그 피니트 ID 디스트리뷰션 스페이스에서도 유한한 이제 ID 분포 공간에서도 학습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공간에서 추출된 두 개의 분포는 ID 컨시스턴시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 경우에 근사함수가 ID 분포 및 OOD 분포에 대해서 만족할 경우에 유한한 공간에서도 가설 공간에 대해 러너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유한한 공간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OOD 디텍션이 학습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학습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와 스코어 베이스드 가설 공간에 대해서 적용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FCNN 기반 가설 공간은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점수가 가장 높은 분류값에 대해서 보이도록 ARGMAX를 한 값을 한 함수로 이제 구성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공간에서는 이제 어떠한 분류값이 딱 나오는 방식으로 딱 나오게 하는 가설함수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스코어 베이스드 가설 공간은 가설함수에서 출시된 값에 대해서 인기값을 통해 OOD 딕테이터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스코어 함수로서는 이제 소프트엑스나 이제 에너지 베이스 펑션이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스코어 가설 함수에 대해서 구성된 공간을 스코어 기반 가설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논문의 이러한 가설 공간들은 유한한 피처 공간을 가질 때 분리된 공간에서 OOD 디텍션이 학습 가능하다고, 것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이 이쪽에서의 OOD 디텍션에 대한 학습 가능함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더 큰 이제 FCNN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더 많은 가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 향상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스코어 펑션인데 이 스코어 베이스드 스페이스에서도 스프트스나 에너지 베이스드 로스 펑션을 에너지 베이스드 펑션을 사용하면은 학습 가능성을 마찬가지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버랩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K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런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이제 전에 컨디션 2에 소개되었던 이제 리니어 컨디션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어서인데, 이 두 개의 값의 합이 이제 전체에 대한 값이 되어야 되는데, 오버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이제 전체에서는 결국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리니어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게 되고, 결국 원클래스의 경우에서는 이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서는 이제 오버랩이 발생했을 때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제 위험이 이제 0보다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정 경우에서는 OOD 디텍션이 학습 가능하다고 학습되어질 수 있다고 연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이제 컨클루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리된 개념들로 보았을 때 이제 이상 탐지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 이제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인데, 이는 K가 1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분리된 공간에서는 이제 일반화를 보장하기 위해 큰 용량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는 최대한 많은 가설 공간을 이제 모델이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K가 1인 경우에는 이제 OOD와 이제 ID 분포 사이에 오버랩이 발생되면은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오버랩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차라리 원 클래스 대신에 멀티 클래스 OOD 디텍션으로 문제를 확장하는 것이 그 성능 향상, 그치, 런업을 하게 하는 그런 더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제 논문 저자들은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본 논문은 이제 PLC 이론의 러닝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OOD 디텍션 러너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최초로 다루었고, 이에 대해서 얼스페이스 및 이제 피니트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버랩이 없는 분리된 공간에서마저도 이제 런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였고, 반대로 실제 시나리오에서 OOD 디텍션에 대해서 이제 런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오버랩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오버랩이라는 게 뭐예요? 논문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관련 개념들을 좀 살펴봤는데, 약간 이게 정확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과 이미지를 분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게 사람들의 분류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로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이 가전제품에 사람이 찍혀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찍혀 있는 가전제품 이미지가 이제 오버랩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그렇다 그래서 해가지고, 네. 사람과 가전제품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 네, 디스트리뷰션의 오버랩에 대한 일단 그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 그 OOD 자체도 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 항상 OOD를 다룰 때 그 기준이 좀 어떤 게 사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과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오버랩도 같이 이해가 되겠죠? 네. 약간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슷한 어, 이미지 같은 이제 비슷한 분포를 네, 좀 그렇게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오버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오후 디텍션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런 어떤 명확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마지막 장 아까 다시 가볼까요? 여기 그 컨클루전 앞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논문에 설명돼 있는 걸 정리한 겁니다. 그 이,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네, 개념인데, 여기 세 번째 항목이 네, 멀티 클래스 OOD 디텍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인클래스에 대해서 아이가 아이디 데이터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게 클래스를 예측하면서 동시에 OOD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확정하는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OOD 디텍션에 대해서 런어블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의 의미가 아이디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멀티 클래스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ID? 네, 음. 인디스트리션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어떻게 좀 알 경우에 그걸 예측하면서 동시에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하는 게 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의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 OOD 문제에서는 그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 보나요?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 OOD 디텍션은 이제 그 뭐였지 그 OOD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OOD 자체를 예측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OOD 라벨을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아예 가정을 그러니까 받고 하나로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1부터 K까지를 이제 음. 인디스트리뷰션의 그 클래스로 가정하고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제가 음, 생각했던 게 저 이제 새로 제안하는 게 약간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들을 좀 분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멀티클래스처럼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런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것 때문에 이 논문을 본 거죠? 아무도 다른 것 때문에 보긴 했는데 네. 어쩌다 그래요? 보니까 좀 공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다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 이상치가 결국 좀 맥락적으로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슈퍼바이즈드인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근데 저희가 언시파이드 환경에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네. 이쪽에서 얘기된 이론적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질문이 없는, 네, 발표 수고했습니다.